안녕하세요. 유아나이스 유아학비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구정산 기간에 유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뉴 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청구정산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하기 전 교육청에서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연 1회 연도전환관리 메뉴에서 연도전환 처리와 지원계획 관리에서 지원계획 파일 및 지원금액 등을 등록해 주시고 분기별로 일정관리 메뉴에서 교육지원청별 청구정산 시작일과 종료일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청 사전준비가 완료되면 유치원에서도 사전준비를 시작합니다. 지원계획 및 일정조회와 운영비 관리, 지원 대상자 관리, 세 가지 화면인데요.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계획 및 일정조회 화면에서는 지원연도 2024년 구분값은 전체로 둔 상태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 화면 기준 오른쪽에서 지원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번 6월에 진행할 1분기 정산과 2분기 청구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일정이 잘못 등록되어 있거나 목록 내에 특정 분기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교육청에 일정관리 등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일정 내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에 맞춰 해당 분기 청구정산 관련 화면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왼쪽 지원계획 부분에서는 올해의 지원계획 상세 내용이 적힌 지원계획서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질병결석 확인서가 결석계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지원계획서 안에 양식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으니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파일 다운로드 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 학기 설정 부분에서 연령별 개학일과 수료일, 졸업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미 1분기 청구 때 개학일과 수료일, 졸업일을 다 설정하셨을 텐데 일부 기준이 변경되어 추가 안내드립니다. 연령별 개학일은 기준 변경 없이 학사 일정 내에 등록된 입학 시기자 교육과정 첫 시작일을 등록해야 하며 혹시라도 개학일을 3월 1일로 등록한 경우 유아들의 입학일은 3월 2일 이후이므로 개학한 이후 중도 입학으로 반영되어 지원금이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3, 4세의 수료일은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차년도의 2월 말일로 일괄 등록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사 일정 상의 실제 수료일 기준으로 등록이 많이 되어 있으실 건데 4분기 청구 전에 일괄 수정 반영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세 졸업일은 학사 일정 상의 실제 5세 졸업일 기준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1분기 청구가 지난 시점으로 1분기 청구 이후에는 5세 졸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유치원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사용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질의 등록해 주시거나 저희 유아나이스 중앙상담센터 1600-6565로 연락 주셔서 수정 요청 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세 졸업일은 4분기 정산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4분기 정산 전까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학기 설정 관련 팁 알고 가기는 앞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관리 화면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의 운영비는 이미 1분기 청구 때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2분기 청구에 해당되는 기간의 운영비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월 운영비 등록 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비가 항목별로 모두 정상적으로 잘 등록되었는지 월별로 각각 조회하며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운영비 등록은 월별로 각각 조회해서 등록 후 개별 저장도 가능하시고 입력 해당 연월 기간에 일괄 등록하고 싶은 기간을 설정 및 금액 작성 후 저장을 해주시면 일괄 저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립유치원에서만 확인 가능한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항목입니다.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입력한 기준으로 조회만 가능하며 금액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청구정산 파트에서 설명드릴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메뉴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운영비 관리 화면 관련 몇 가지 주요 사항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운영비 관리 내 항목별 운영비를 입력한 금액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청구정산 산정 전 꼭 운영비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공립유치원은 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과정 5만원, 합산 최대 15만원 기준 유치원별로 필요한 금액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 사립유치원은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과정 7만원, 합산 최대 35만원 기준 최대 금액 이상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1분기 청구와 다르게 2분기부터는 유아나이스를 통해 5세 추가 지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중에 5세 18년 1월 1일생부터 18년 12월 말일생 유아의 경우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지원금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 기준은 시도별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추가 지원금 항목은 내년부터 직접 입력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될 예정이고, 올해는 시도별 기준 금액을 취합해서 미리 선등록해드릴 예정으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약 대상 아동이었던 17년 1월 1일생에서 17년 12월 말일생 아동이 취학 유예를 한 경우, 총 지원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유아학비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신청이 모두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은 학적 반영일 기준 우리 유치원에 온 첫 달에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입학금은 5만원, 수업료는 23만원으로 교육과정 운영비 합계 28만원 등록 시 3월에 입학한 전액 대상자의 경우 3월은 입학금 5만원, 수업료 23만원으로 28만원이 지급되나 4월은 두 번째 달이기 때문에 입학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 수업료에 등록한 금액 내에서 지급이 되므로 4월 교육과정 지원금은 28만원이 아닌 23만원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료 항목은 28만원 이상, 방과 후과정은 7만원 이상으로 입력해 주시고 그 외 기타 항목은 유치원 재량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과정비를 기타 교육비에만 입력해야 하는 점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항목의 금액 입력 시 교육과정 지원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에 지원금이 덜 필요한 경우 1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운영비 관리 화면 내에서는 유아별 개별 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처리 가능한 방법은 뒷부분에서 따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한 운영비는 정산 산정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산관리 화면에서 산정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운영비 관리에 금액 입력 부분이 비활성화가 되므로 산정 후 운영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산관리에서 산정 취소 처리 후 운영비 관리 화면을 재조회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 관리 화면입니다.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는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아 화면 설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관리에는 교무 업무에서 학적 반영된 유아들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유아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유아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아 상세 정보 안에서 카드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상태에서는 현재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대상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이라는 상태값이 되어야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되며 청구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 상태가 되면 옆에 지원 시작일과 지원 종료일이 표기되는데 입학일과 퇴원일, 자격 시작일과 자격 종료일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상단의 버튼들은 우선 확인 취소 버튼이 있는데 확인 상태 값을 취소시킬 경우에 누르는 버튼입니다. 확인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 전 상태 값인 카드 인증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청구가 된 유아의 경우에는 확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 옆에 미자격 대상자 조회라는 버튼은 현재 확인 상태가 미자격 대상인 유아들만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또 옆에는 미학급 편성자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 교무 업무에서 학급 편성이 되지 않은 유아들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카드 인증 안내, SMS 발송으로 학부모님께 카드 인증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직접 카드 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자 관리 내 확인 상태 값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관리의 확인 상태는 기본적으로 미자격 대상자, 카드 미인증, 카드 인증, 확인이라는 상태값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직권 지원 대상자 신청, 직권 카드 신청이 있습니다. 우선 미자격 대상자는 유아 등록 및 학급 편성은 완료가 되었으나 유아 학비 자격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드 미인증은 유아 학비 자격 연계까지 되었으나 카드 인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자격 대상자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카드 미인증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카드 인증은 카드 등록까지 완료되었으나 유치원의 대상자 확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인은 모든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유아 학비 지원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해당 상태에서만 청구정산의 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직권 지원 대상자 신청은 자격 확인이 되지 않아 미자격 대상자인 유아를 자격 확인 상태로 만드는 직권 지원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직권 카드 신청은 카드 미인증인 유아를 카드 등록 없이 카드 인증 상태로 만드는 직권 카드 인증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직권 신청은 지원 조건에 근거 없이 임의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유치원에서 대상자 관리의 확인 상태에 따라 작업하셔야 하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자격 대상자인 유아의 경우 지원 자격 취득 및 연계가 되면 자동으로 자격 변동이 반영되어 확인 상태가 카드미 인증으로 변경되나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유아가 있다면 자격 재확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관리의 미자격 대상자 조회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호출됩니다. 해당 팝업 내에서 자격 재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 고침이 되어 자격 취득 및 연계된 유아가 있다면 카드미 인증으로 변경이 됩니다. 해당 팝업 내에서 자격 신청 안내 SMS 발송 버튼을 통해 보호자에게 자격 신청에 대한 SMS 발송도 가능합니다. 자격 수신 여부는 자격 변경 알림 조회라는 메뉴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 변경 알림 조회 화면은 자격 취득이나 자격 해지 등의 자격 변경, 자격 변동 일자 등 자격 변동 사항이 조회되는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 내에서 자격 취득이 확인되면 대상자 관리에서 확인 상태가 미자격 대상자에서 카드미 인증으로 변경됩니다. 상세 조회할 유아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하단 자격 상세 정보에서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인에 대하여 자격 변경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해당 절차는 단순 읽음 표시를 하는 것으로 과거 내역과 신규 내역을 분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격 변경 확인을 눌러 확인 여부가 확인이 되더라도 대상자 관리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 대상자 관리는 별도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자 관리에서 확인 상태가 카드미 인증인 유아라면 카드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유아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유아 상세 정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유아 상세 정보에서 카드 인증 버튼을 눌러서 카드 번호 작성 후 카드 인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드 등록에 성공하면 유아의 확인 상태는 카드 인증 상태가 되며 해당 상태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인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 버튼은 유아 상세 정보 내에서 개별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대상자 관리 목록에서 일괄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아 상세 정보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상세 정보란은 교무 업무의 학적의 기본 학적 관리에서 연계된 정보입니다. 이 중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는 연계된 정보가 아니며 유아 학비 내에서 SMS 발송 시에 활용될 정보입니다. SMS 발송이 필요하신 경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인증 정보에는 카드 인증으로 등록한 카드의 정보가 조회되며 아직 카드미 인증 상태라면 해당 부분이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카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카드 변경 버튼을 눌러서 다른 카드 번호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 구분에서는 교무 업무에서 설정한 과정별 학급, 교육과정 입학일 및 방과 후과정 신청일과 종료일을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시작일은 입학일이나 전입일이 표기되며 종료일은 전출이나 퇴학, 자퇴 날짜가 표기됩니다. 재학 중이라면 종료일은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방과 후과정 시작일은 신청 시작일이 표기되며 종료일은 신청 종료일이 표기됩니다. 종료를 하지 않았다면 방과 후과정은 학년도 마지막 일자가 표기됩니다. 청구 위임 동의 및 지원 확인 상태도 확인 가능하며
학부모 청구 의임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카드 인증을 진행한 경우 학부모가 선택한 값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수정은 학부모님 동의하에 유치원에서 변경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학부모 청구는 유치원에서 청구한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로 동의 시 자동 확인 처리가 되고 미동의 시 학부모님이 별도 확인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유치원의 청구 진행에 영향은 없습니다. 유아 상세 정보 화면에서 스크롤바를 내리면 나오는 내용은 카드 인증 내역이 있으며 카드 인증 완료 시 등록한 카드의 정보 및 인증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 아래로는 지원 대상자 확인 내역 및 자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맨 아래에는 직권보호자 등록 내역이 있습니다. 보호자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면 유아학비 자격의 가족 구성원 정보와 승인 완료된 직권보호자 정보가 표기되며 보호자 조회에 표기된 사람의 카드로만 카드 인증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자가 보호자 조회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직권보호자로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 유치원에서 보호자 추가를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확인, 교육청 승인을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보호자 추가 시 카드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기간도 등록을 해야 하며 3월 1일에서 졸업하는 학년도 마지막 일자까지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직권보호자 등록 내역의 보호자 추가를 누르시면 개인정보 동의 팝업이 나오는데 동의 체크해서 개인정보 동의 확인을 눌러주시면 직권보호자 등록 팝업이 나옵니다. 해당 팝업 내에서 보호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작성해 주시고 기간은 3월 1일부터 졸업하는 학년도 마지막 일자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호자 정보를 작성해서 등록 완료하면 이후에 활성화되는 신청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치원에서 신청한 직권보호자에 대해 체크 후 교육지원청에서는 확인, 교육청에서는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청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유치원의 보호자 조회에 해당 직권보호자가 추가됩니다. 대상자 관리의 카드 인증 상태인 유아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확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회 옆에 확인 상태를 카드 인증으로 선택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카드 인증 유아들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괄 체크 후 지원 대상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괄로 확인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확인 상태가 카드 인증으로 풀릴 수 있으므로 청구 정산 전 지원 대상 유아들의 확인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인증 중 카드 등록 시에 전환 등록이 필요하다고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유치원에서 카드 전환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유아학비의 유아관리의 카드 전환 등록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으로 카드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지 않은 경우 카드 정보를 재확인하는 기능이자 어린이집에서 사용했던 아이사랑 카드나 삼성국민 행복카드를 유치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카드 전환 등록에서 동의함에 체크한 후 하단 전환 등록 신청 버튼을 눌러 카드 정보를 기입하여 전환 등록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아학비 청구 정산하기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에 대한 기본 세팅 후 청구 관리, 정산 관리에서 산정 후 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각 승인 및 최종 확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자 확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유아학비, 유아관리의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에서 지원 연월을 선택해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목록에 해당 월에 지원 가능한 저소득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단, 대상자 관리에서 확인 상태가 확인이어야 조회가 되므로 저소득 지원받아야 하는 유아가 해당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대상자 관리의 확인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월별로 조회가 가능하여 원화별 저소득 지원 기간에 따라 월별 인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 신청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유아학비, 유아관리,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에서 해당 연월을 선택하여 조회하고 유아별, 항목별로 금액을 작성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일괄 적용 부분에 금액을 작성해서 일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금의 합계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메뉴 내의 지원 금액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 부담금 가져오기를 통해 전월에 입력한 내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월로 조회해서 저장해야 하므로 월별로 작성이 필요하며 금액은 저소득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상태의 유아 중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는 유아가 있는 경우 유아학비 청구정산의 지원금 제외 대상자 관리에서 조회 후 지원금 제외 처리할 탭을 선택 및 월별 체크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체크된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나 정산이 0원으로 산정됩니다. 단 해당 기능은 월별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자별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 자격 정지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 진행 전 교무 쪽에서 방학 설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방학 설정하실 때 교무 쪽에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이라는 일정명으로 등록이 필요하며 방학기간 등록 시 토요일, 일요일도 방학 일정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교문의 유아학비 출결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출결 활성화가 되므로 이 기간까지 방학 설정을 통해 비활성화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토요일, 일요일 방학 설정을 누락하게 되면 청구 때 이 기간이 포함되어 청구 금액이 산정되어 나중에 정산 때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토요일, 일요일 같이 포함해서 잊지 말고 여름방학으로 지정해서 학사 일정 등록해 주세요. 학사 일정에 등록한 방학은 교육과정 출결 관리에 영향을 미쳐 해당 기간의 교육과정 출결 칸이 회색으로 비활성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방과 후 과정 출결을 통해 교육과정비와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육과정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과정 미운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 후 과정 운영 기간 관리에 방과 후 방학을 별도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 교육과정 방학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일정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이시라면 방과 후 과정,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방학 중 미등원 유아가 있는 경우 방학 중 미등원 유아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설정을 한 경우 이 유아는 방학 기간 동안 방과 후 과정 출결이 비활성화 처리가 됩니다. 방학 중 미등원 유아 설정을 하지 않은 원하는 방학 기간 동안 방과 후 과정 출결이 활성화되므로 출결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방학 중 등원 유아의 출결 범례는 인정, 방학 중 교육과정비 인정, 방학 중 방과 후 과정비 인정, 미인정,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인정 범례는 아침에 등원해서 총 8시간 이상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은 경우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비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석 인정을 의미하며 방학 중 교육과정비 인정 범례는 6시간 미만으로 유치원에 등원했다 하원한 경우 방학 중 방과 후 과정비 인정 범례는 방학 기간에 방과 후 과정비만 지원하는 경우로 지원청 허가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미인정 범례는 미등원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학 중에는 특례 인정이 필요한 경우 방과 후 방학 중 학비 인정 관리라는 메뉴를 통해 별도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제외 대상자 관리 설정을 통해 방학 기간에도 월별이나 혹은 지원금을 과정별 유형별로 제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중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과정비가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 중 미등원 유아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방학 중 등원 유아의 출결 범례는 인정과 미인정 2가지만 존재합니다. 방학 중 등원 유아의 특례 인정도 동일한 이유로 별도 특례 인정이 불필요하며 지원금 제외 대상자 설정은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청구는 유아학비 청구정산, 청구관리의 청구 산정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신청 분기를 선택 후 산정을 눌러 하단의 목록에서 금액 확인한 후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태에서 현재 청구의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태값은 미산정, 산정 완료, 제출 완료, 제출 취소, 승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로 표기됩니다. 제출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상태여야 제출 취소가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 설정한 분기별 청구 기간 동안에만 해당하는 분기에 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아의 성명을 더블 클릭 시
청구 유아 상세조회 팝업이 나와 유아별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유아학비 지원금 탭은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신청 분기를 선택 후 산정을 눌러 하단의 목록에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탭을 눌러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금액도 확인하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유아학비 청구정산 청구관리의 청구 산정에서 산정을 한 후 유아의 성명을 더블 클릭하면 청구 유아 상세조회 팝업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에서 월별, 항목별 신청 금액 및 과정 구분, 지원 확인 정보, 유치원 학기 및 방학 정보 등의 지원 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에 따라 지원 구분도 표기되며 지원 구분은 100% 지원이나 일할 계산으로 표시됩니다. 100% 지원은 재학 기준 및 지원 자격 기준 충족으로 전액 지원된 경우이고 일할 계산은 학적 변동일, 지원 자격일, 방과 후과정 신청 종료일 등에 따라 일할 계산된 경우입니다. 예시로 화면에 나와 있는 유아를 보면 3월 방과 후과정이 일할 계산입니다. 유치원 학기 및 방학 정보 확인 시 학기 정보 시작일이 3월 4일이나 과정 구분의 방과 후과정 시작일이 3월 11일이기 때문에 방과 후과정을 중도 시작했으므로 일할 계산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자라면 청구 유아 상세조회의 신청 금액이 유아학비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탭으로 표기되며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별도의 출결관리 입력이나 관리할 필요 없이 교육과정 출결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정산은 유아학비 청구정산 정산관리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정산분기를 선택 후 산정을 누르고 하단 목록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학비 인정 일수 확인을 눌러주시고 목록에서 금액 확인 후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태에서 현재 청구의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태값은 미산정, 산정 완료, 제출 완료, 제출 취소, 승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로 표기됩니다. 제출 상태에서 필요시 제출 취소가 가능하며 산정 완료 상태에서 필요시 산정 취소도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 설정한 분기별 정산 기간 동안에만 해당하는 분기의 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아의 성명을 더블 클릭 시 정산 유아 상세조회 팝업이 나와 유아별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저소득 추가지원금이 있는 경우 분기 선택 후 산정하고 하단의 목록에서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학비 인정 일수 확인을 눌러주시고 유아학비 금액 확인한 후 목록 위에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탭을 눌러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금액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학비 인정 일수는 교무 업무 학적의 결석 신청관리 메뉴에서 학비 특례 인정을 Y로 신청 및 승인받은 건이 유아학비 정산관리의 학비 인정 일수로 연계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계획서 중 유아학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제3호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회 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나 제8호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한 경우는 연간 최대 30일까지만 교육일수 인정이 되므로 초과된 일수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비 인정 일수 확인은 유아별로 개별 체크하여 학비 인정 일수 확인 처리가 가능하나 한 명이라도 미확인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정산 제출이 불가합니다. 교무 업무의 학적, 출결관리에서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 등록 시 유아학비 정산관리에서 정산 산정이 가능합니다. 출결은 마감 이후 승인을 받게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유아학비에서 정산 진행 가능합니다. 단, 정산을 산정하여 산정 완료 상태가 되면 출결관리에서 마감 취소가 불가능하여 출결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관리의 운영비 관리도 수정이 안 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유아학비 정산관리의 산정 취소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탭을 누르면 저소득층 추가지원금만 별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 추가지원금 금액까지 확인 후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각 탭에서 별도 산정되므로 하단 합계도 각 탭별 합계 금액입니다. 유아학비 지원금과 저소득 추가지원금의 합계를 구하려면 별도 합산해 주셔야 합니다. 단 제출, 제출 취소,
산정은 유아학비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이 일괄로 처리되므로 개별 처리가 불가합니다. 상태도 별도 표기되지 않고 유아학비 지원금의 상태값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유아학비 청구정산 정산관리에서 산정을 한 후 유아의 성명을 더블 클릭하면 정산 유아 상세 조회 팝업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에서 월별, 항목별 신청 금액 및 과정 구분, 유치원 학기 및 방학 정보, 지원 확인 정보, 학비 인정 출결 일수 등의 지원 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석과 학비 인정 산정 일수에 따른 청구와 정산의 차액금을 소급 환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화면에 나와 있는 유아를 보면 출석 일수는 변동이 없어 지원금 합계 금액의 차액은 없으나 입학금 항목의 운영비 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입학금과 수업료 사이에 금액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 대상자라면 정산 유아 상세조회에 정산 금액이 유아학비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탭으로 표기되며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별도의 출결관리 입력이나 관리할 필요 없이 교육과정 출결에 따라 청구와 정산의 차액금을 소급, 환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의 청구정산의 청구 및 정산 내역 조회에서는 과거 제출했던 청구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구나 정산을 선택하여 조회 가능하며 상단 목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역을 클릭하시면 하단에서 유아별 상세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이전 분기에 제출했던 청구정산의 유아학비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의 상태가 최종 확인이 되어야 다음 분기 청구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의 경우 승인은 교육지원청, 최종 확인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나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의 경우 승인과 최종 확인 모두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므로 최종 확인 요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아학비 출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건데 출결은 교무 업무의 출결 관리에서 마감 및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출결이 유아학비에 연계되어 학비 출결조회와 정산 출결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학비 출결조회는 유아학비 청구정산의 학비 출결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원력, 과정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마감정보조회로 교무 업무 내 출결관리의 마감 여부 및 승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무 업무 학적의 출결관리에서 연계된 유아학비 일수나 방과 후 출결관리의 방과 후 과정비 일수와 그 기간 중 방학 설정된 일수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적 변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나 방과 후 과정을 신청 취소한 유아 등의 경우에는 학비 출결 조회에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정산 출결 조회는 유아학비 청구정산의 정산 출결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월과 과정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출결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무 업무 학적의 출결관리 하단의 유아학비 출결 일수와 방과 후 출결관리의 방과 후 과정비 일수 중 실제 지원이 가능한 일수와 그 기간 중 방학 설정된 일수가 표기되고 있습니다. 학비 출결 조회는 유치원 생활에 따른 실제 출결 여부로 표기되나 정산 출결 조회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에 따라 실제 출결 중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결 기간과 지원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비 출결 조회와 정산 출결 조회는 상이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원하구의 학비 출결 조회는 3월 4일부터 출석 체크가 되어 있으나 정산 출결 조회는 3월 5일부터 출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산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니 과정 구분의 교육과정 시작일은 3월 4일로 학비 출결 조회는 유치원 생활을 시작한 3월 4일부터 표기되는 게 맞으나 지원 확인 정보의 지원 시작일을 확인해 보니 3월 5일이어서 정산 출결 조회에는 지원이 시작되는 3월 5일부터 표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유아학비 예외 지원을 보겠습니다. 예외 지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고 교육청이 승인을 해주시면 유치원에서 내역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지원 등록된 내역을 유치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아학비의 청구정산의 예외지원 대상자 조회에서 조회하시면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학비의 청구정산의 예외지원 대상자 조회에서 조회하시면 유아학비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탭으로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청구정산의 예외지원 대상자 조회에서 유아의 성명을 더블 클릭 시 예외지원 대상자 상세 화면이 확인 가능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무슨 이유로 예외지원금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항목 중에서도 어떤 항목에서 얼마의 금액을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유아학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청구정산 기간에 유아학비 관련 문의 발생 시 유아나이스 중앙상담센터 1600-656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